82절 거짓긍정은 본문은 쉬운데 연습 문제가 좀 어렵죠? 저랑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주에서 뺑소니가 발생했어요. 파주 택시의 90%는 풀집 택시 회사고 얘네들은 전부 풀빛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개인 택시인데 얘네는 전부 노랑이에요. 이때 목격자는 사고 차량이 노랑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서 뺑소니 차량이 풀빛인 풀집 소속 택시일 믿음직함보다 개인 택시의 확률이 높다고 결론 내려요. 경찰의 이러한 추론은 얼마나 그럴듯할까요? 자, 이와 관련하여 보통의 목격자가 차량 색깔을 맞출 확률이 80%라는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실제로 노랑 차량을 봤을 때 노랑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0.8임을 도출할 수 있죠. 근데 경찰의 추론은 뭐였어요? 목격자가 노랑이라고 판단했을 때 실제로 노랑일 믿음직함이 실제로 풀빛일 믿음직함보다 높다라는 거였죠. 논리적 사고로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은 판단을 노랑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노랑일 확률도 0.8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0.8은 0.2보다 크다. 따라서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이 노랑인 개인 택시 중에서 뺑소니 차량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서 어떤 조건부 확률과 그것의 역확률이 다르다라는 것을 배웠죠. 네, 이 두 개는 일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0.8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얼마인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책에 소개된 게 자연 빈도라는 테크닉입니다. 적당한 자연수를 전체 집합 삼아서 그 빈도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집합 차량을 100대로 본다면 90%가 풀빛이고 10%가 노랑이니까 10대, 90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노랑을 노랑이라고 판단할 확률, 이게 0.8이었으니까 10 곱하기 8 해서 8대, 또 풀빛을 풀빛이라고 판단할 확률 90 곱하기 0.8이니까 72대. 지금 요 두 판단은 아주 적절히 판단한 거죠. 근데 노랑을 풀빛이라고 판단한다든가 풀빛을 노랑이라고 판단하는 건 오류에 속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노랑임에도 20%의 확률로 그거를 풀빛이라고 잘못 답하고요. 실제로는 풀빛을 목격하고도 20%의 확률로 노랑이라고 잘못 진술합니다. 자, 이때 목격자가 노랑이라고 답했는데 실제로 노랑의 확률은 얼마냐? 노랑이라고 답한 걸 모아보면 돼요. 그럼 총 26대죠. 근데 이 중에 실제로 노랑인 것은 8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8분의 26이 노랑이라고 판단했을 때 실제로 노랄 확률이에요. 이게 약 0.31, 31% 정도 되는 거죠. 반면에 노랑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로 풀빛의 확률은 1 빼기 0.31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경찰의 추론과 달리 실제로는 목격자가 노랑이라고 진술했음에도 뺑소니 차량은 풀빛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빈도가 적게 발생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노랑이라고 거짓 긍정하는 비율이 높을 수 있으므로 판단 시 잘못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부 확률과 그것의 역확률은 다르다. 연습 문제 가는 본문의 사례와 비슷하죠? 결국 마지막에 이 두 문제를 푸는 게 핵심인데 해설에서는 자연 빈도를 쓸 때 1000만 명, 좀 다소 큰 수를 잡습니다. 근데 전체를 1만 명으로 잡아도 계산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제가 1만 명으로 잡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10,000명 중 1명이 HIV 바이러스를 갖고 있고 나머지 9,999명은 비보균자죠? 그런데 이렇게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검사를 해보면 99%의 확률로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대요. 따라서 양성으로 판단된 사람은 1명이고 음성으로 판단된 사람은 0명입니다. 자연수 단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퉁쳐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 않은 비보균자의 경우 99%의 확률로 믿을만 하대요. 즉 1000명 검사하면 999명은 음성이 나오고 1명만 양성이 나온다. 지금 9,999명은 거의 10,000명이죠. 그러니까 10,000명 검사하면 10명 정도가 양성으로 잘못 판정되고 9,989명은 음성으로 제대로 판단이 돼요. 자, 이때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 실제로 HIV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실제로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 11명 중에 진짜로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 1명이죠? 이거는 10분의 1, 10%보다 작으니까 대략 9%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음성이 나왔는데 내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음성이 나온 사람들 수 9,989명분에 실제로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0명이죠? 자연 빈도로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거의 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의 답은 9%, 6번 문제의 답은 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림셈한 결과나 해답지에 나온 숫자나 크게 다르지 않죠? 네, 이게 자연 빈도의 묘미입니다. 나의 01번 뭔가 복잡한 식이 나왔는데 전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뒤에 있는 문제를 푸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이라서 참고용으로 주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밝혀보라 그랬으니까 가볍게 살펴보면 우리는 베이지 공리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조건부 확률을 각각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죠?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만 달라요. 차지하는 면적을 시각적으로 떠올려보면 당연하죠? 자, 그래서 먼저 y가 참일 때 x일 확률은 공리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이랑 이걸 비교해보면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좀 다르게 표현됐죠? 이걸 어떻게 다르게 나타낸 거냐면 이 아래 식에서 분모의 px를 이렇게 곱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죠?
그건 결국 P, X, N, Y랑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이 유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은 분자는 같은데 분모가 다르게 표현됐어요. Y가 참일 확률 어떻게 구했다? 중복과 누락이 없는 경우로 나눠서 그 각각의 Y가 참일 확률, 그 각각의 Y가 참일 확률을 곱해서 더한 겁니다. 그게 PY랑 같다라는 거 앞서 배웠었죠? 참고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쪼갤 때 X와 not X 이렇게 둘로만 쪼개는 게 아니라 셋 이상으로 쪼갤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 세 개가 중복 없이 누락 없이 전체를 채울 수 있다면 그 각각에 대하여 Y가 참일 확률을 구해서 곱해서 더하면 결국 또 Y가 나옵니다. 적절한 조건을 활용해서 쪼개서 Y가 참일 확률들을 구해나간다. 이게 아주 중요한 발상이에요. 자, 이번 문제 굉장히 개념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가설에 대해서 그것의 참일 확률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설에 관한 증거가 추가되면 이때 가설의 참일 확률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것을 사전 확률, 뒤에 것을 사후 확률이라고 합니다. 베이즈주의에서는 사후 확률이 사전 확률보다 클 때 이 증거가 가설 H를 입증한다고 해요. 입증의 정의를 조건부 확률을 통해 나타낸다고요. 반면에 증거로 인해서 가설의 참일 확률이 낮아진다면 이것을 반입증한다고 하고요. 만약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이 같다면, 즉 증거가 가설의 참일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이때의 증거는 가설의 중립적이라고 말합니다. 피셀 리트에는 가설의 강화 약화와 관련돼서 시험이 엄청 많이 나오고요. 수능에도 이 개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때 헷갈리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사후 확률과 그것의 역확률은 개념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뒤에 거는 가설의 설명도라고 합니다. 앞에 거는 가설의 개연성, 설득력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증거가 추가됨으로 인해 가설의 개연성, 설득력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사후 확률이고요. 가설이 참일 때 증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 이게 가설의 설명도예요. 참고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면 이 사후 확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배웠던 요 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곰곰이 따져보면 사후 확률은 언제 높은가? 첫 번째, 설명도가 높을수록 사후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애초에 사전 확률이 높을수록 사후 확률도 높아요. 이거 둘 다 아주 직관적이죠? 자, 근데 세 번째, 증거가 참일 가능성이 낮을수록 그 증거가 참으로 밝혀졌을 때의 사후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큰 질량의 물체를 지날 때 빛이 휠 거라고 예측했어요. 이 빛이 휜다는 현상에 대한 믿음직함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관찰해보니까 도무지 참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현상이 실제로 참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놀라움의 정도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빛이 휘는 게 관찰되었을 때 이 상대성 이론의 사후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고 전 세계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상대성 이론이 입증됐다, 이렇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도와 관련된 여담을 하나 하자면 음모론이라는 것은 설명도는 굉장히 높은데 가설의 설득력, 개연성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선거에서 졌어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기지가 않는데 이를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뭐냐? 부정선거입니다. 뭔가 선거가 조작되었다. 그러한 가설이 참이라면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졌다라는 그 현상을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음모론은 아주 설명도가 높은 가설이라고요. 자,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졌다고 하여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라는 가설의 개연성, 설득력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매수해야 되고 또 매수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설령 그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명이 양심 선언을 한다면 그 부정선거는 다 탄로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졌다고 하여 함부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라고 주장을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비록 음모론이 설명도가 높더라도 그것의 개연성, 설득력이 무척 낮기 때문이죠. 재밌죠? 지금 설명한 것들이 전부 피셀리트 수능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를 알게 된 다음 H가 참일 확률, 즉 사후 확률이죠. 이 값은 어떻게 구하는가? 이 공식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이 공식을 그대로 따라 쓴 다음에 pH는 0.1, 0.1, H가 참일 때 E가 참일 확률은 0.9, 0.9, H가 거짓일 때 E가 참일 확률은 0.1, 0.1, 그리고 H가 거짓일 확률은 1 빼기 0.1이니까 0.9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결국 0.5가 나옵니다. 사전 확률은 0.1이었는데 사후 확률이 0.5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증거 E는 가설 H를 입증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무척 쉬워요. 갓이 존재한다는 믿음의 정도가 0.001이에요. 그런데 G는 디자인에 따라 함축하고 디자인에 따른 환원 불가능한 컴플렉시티를 갖고 있다를 함축한대요. 그래서 G이면 D이고 D이면 C구나. 그런데 not G는 not D를 함축하고요. not D는 not C를 함축한다고 합니다. not G가 not D를 함축하고 not D가
나 C를 함축한다. 지금 이거 묶으면 G와 D의 뜻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묶으면 D와 C의 뜻이 같다는 거예요. D와 D는 같으니까 G와 C의 뜻은 같습니다. 그리고 뜻이 같은 것끼리는 믿음의 정도가 같죠? 따라서 G가 0.001이었다면 C에 대한 나의 믿음의 정도도 0.001로 같아야 됩니다. 간단하죠? 자, 참고로 이거 하나 정리해 둡시다. A가 B를 함축한다. 이거 조건 확률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거니까 이 값이 1이구나. 이렇게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다. A가 B를 함축한다. 자, 그러면 응용해 볼게요. 타당한 추론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건 전제들이 참일 때 반드시 결론이 참인 추론이었죠? 그래서 전제 1이 참이고 전제 2가 참이고 뚜뚜뚜뚜 할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로 문장 논리에서 배운 걸 통합해 봤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조금 복잡해요. C에 대한 나의 믿음직함이 0.1이다. G에 대한 나의 믿음직함은 0.01이다. 이때 G는 C를 함축하더라. 근데 not G라고 하여 not C라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 자, 첫 번째 질문. C를 알았을 때 G가 참일 확률. 결국 이 조건부 확률을 묻는 거죠? 이 공식 그대로 베끼면 돼요. 이렇게 옮겨 쓸 수가 있고 G는 C를 함축하니까 이 값은 1, G는 0.01, C는 0.1이었죠? 따라서 이 값은 0.1이 됩니다. C가 참이라는 것을 아니까 G가 참일 확률이 0.01에서 0.1로 올라갔죠? 따라서 C는 G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다음에 C가 참일 확률은 얼마인가?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냐? 일단 C가 참일 확률 알죠? G와 not G가 참일 확률도 알아요. 그리고 G가 참일 때 C가 참일 확률 요것도 알죠? 그러면 이러한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겠네요. C가 참일 확률은 G가 거짓일 때 그때 C가 참일 확률 더하기 G가 참일 때 그때 C가 참일 확률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C는 0.1이고 not G는 0.99, G는 0.01, G가 참일 때 C는 1. 따라서 이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넘겨버리면 결국 이 값은 11분의 1로 정리할 수 있죠. 약 9%. 자, 그래서 이 결과를 해석해보면 G가 거짓이라는 것은 C가 참일 확률을 0.1에서 근소하게나마 낮춰요. 따라서 not G는 C를 반입증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잘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올려둔 조건부 확률 추가 학습 자료 정독해 보시고 또 이전에 받았던 매트릭스 자료를 통해 이 특강도 꼼꼼하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조건부 확률 거의 다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어요. 끝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내용 질문 게시판에 가셔서 질문 작성하기 여기서 이렇게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몇 명이나 이 강의를 따라오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